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1일이고 월요일이네요. 오늘 국방농편 꼭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사정거리가 훨씬 더 길어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탄 SLBM이라고 하죠. 그것을 중국 잠수함에 이제 배치했다. 이런 기사가 미국 발로 났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과거에도 중국은 SLBM이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미국을 바로 타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 사정거리가 길어진 걸 넣음으로 인해서 그 여건이 개선돼서 이제는 실제적인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SLBM이라는 게 확정 보복의 수단이잖아요. 그 확정 보복이 가능하게 됐다. 즉 이 말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균형이 이제는 맞춰졌다. 이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사건이에요. 이때도 SLBM을 가진 전략 잠수함이 있었지만은 그 활용도와 효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상당히 큰 사안이고 또한 이 사안이 미국 발로 발표가 됐다는 데 있어요. 미국이 흘린 거예요. 중국도 아니고. 상당히 복잡하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는 뉴스가 돼요. 이것이. 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미국에 흘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기사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고 11월 9일, 11월 19일 이 날짜 한번 잘 보세요. 이 11월 19일이면 뭐냐면은 북한이 화성 17호를 발사한 날과 비슷해요. 거기가 거의 같은 날이에요. 24시간 시간 내에 안팎이에요. 즉 24시간이라는 타임 프레임 내에서 이 두 가지 엄청난 미국의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사안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중국 SLBM 사거리 연장하면서 본토 타격 가능해지고 확실하게 북한이 화성 17호 발사 성공을 일단 하면서 그들의 사거리가 15,000km잖아요. 추정되는 것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줬잖아요. 그 두 가지 일이 같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걸 공개한 거죠. 중국 끝까지. 화성 17호 발사는 전 세계 소문이 바로 나는 거니까. 지상에서 발사하는 거니까. 근데 중국 SLBM은 발사를 한 것도 아니고 배치한 거거든요. 이건 첩보전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맞춰서 몇 시간 있다가 이거를 미국이 풀었다는 거예요. 화성 17호 발사하는 날, 같은 날. 이게 왜 그랬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자,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따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영해 내에서도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의 영해 내에서도 중국의 전략 잠수함이 중국의 영해가 20몇 킬로밖에 안 되죠. 세계 각국의 영해가. 그 바깥에는 상대방의 공격 원잠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런 위협에 노출됨 없이 왜냐하면 미국에 가까이 다가가야 되니까요. 옛날에는 사거리가 짧아서 이제 사거리가 충분히 길어져서 중국 영해에 안전하게 머물면서도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 보복할 수 있게 됐다. 이겁니다. 이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어디서 중국 관련 언론에서 새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떠돌아다니는 예도의 찌라시도 아니고 미국의 해군 장군이 사성 장군이 이것을 언급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묘하죠.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 미국의 백악관 관리가 아니고 군 당국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흘리는 거예요. 미국이 바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싫지만 중요한 사안은 이런 식으로 흘린다는 것을 저도 몇 번에 걸쳐서 목격한 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국이죠. 내용이. 정치적인 부분이 좀 배제됐다는 뜻이거든요. 군사적으로 팩트다. 이런 거죠. 자, 이 사람이 파파로 대장이고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고 하와이에 아마 기지가 있는 거고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 사람이 관장하는 해역이 어디냐면 7함대 하와이 기준으로 아마 서쪽 그리고 하와이 기준 동쪽으로 함대가 하나 더 있어요. 저 정확한 번호는 모르겠어요. 5함대인지 6함대인지까지는 그 두 개를 관장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관장하는 해역에 중국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군사적인 발언을 이야기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주인공인 중국의 SLBM, 그 명칭이 JL3예요. 오늘의 소재는. 그런데 그 사진은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비밀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전에 모델인 JL2 사진을 지금 가져온 겁니다. 이게 사거리가 8,000km입니다. 오늘 사거리를 유심히 한번 보셔야 돼요. 8,000km인데 지상에서 발사하는 전통적인 IC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게 개량한 형태예요. 덩치가 상당히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직경이 한 2m고 길이는 13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탄두가 한 10개 정도 달려 있어요. 다중 돌입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MIRV라고 그러죠. 요즘은 이미 일반화된 기술인 것 같은데 탄두는 꽃갈콘처럼 생겼어요. 뭐 100 몇십 킬로에서 한 300kg짜리 300kg 그 범주에 있어요. 어느 정도 위력의 탄두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 그 안에 그 범주에 들면 일단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보다는 그냥 엄청난 차이로 탄두 위력을 가지고 있죠. 자, 다중 돌입체라는 것은 각각이 개별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흩뿌려 놓으면은 각자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 미사일 한 발이 곧 10개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10개 도시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를 목표로 삼는다면. 그리고 안에 엄청나게 이제 디코이가 들어있는 거죠. 상대방의 레이더파의 반사를 잘해서 아마 밖에 나가면 공기나 다른 가스 같은 걸 부풀어지는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은 많이 차지하지 않지만 밖에 나가면 상대방 레이더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는 스텔스 도료가 칠해져 있겠죠.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면서 어느 정도 기동을 하는 것이 요즘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궤도가 바뀌어요, 살짝. 그래서 상대방이 내 궤도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많이. 그래서 확정 보복이에요. 네가 쏘는 건 내가 다 막을 수는 없지만 나도 너를 확실하게 보내줄 수 있어. 그게 지금 이제 악마의 균형으로서 전 세계에 핵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자, 그 정도 설명을 드렸고 8,000km라는 거.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이 2m, 이제 길이 13m. 이게 러시아의 블라바 SLBM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크기도 그렇고 사거리는 뭐 블라바가 10,000에서 12,000km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하나 언급해야 될 것은 블라바를 언급한 김에 러시아에 비해서 중국은 좀 불리해요. SLBM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뭐 대륙간 탄도탄 전반에 있어서. 왜냐? 러시아는 북극해를 건너서 쏘면은 10,000km 정도의 사거리만 가지고도 미국의 전역을 타격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의 위치는 러시아보다 그런 면에서는 훨씬 멀어요. 본토까지가. 그래서 10,000km가 훨씬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며칠 전에 발사된 북한의 화성 17호도 미국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게 됐는데 일단 사정거리만큼은 사거리가 15,000km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중국은 러시아보다는 불리합니다. 훨씬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이 필요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중국 미사일을 남중국해에서 발사했을 때 기존의 그림에서 보신 JL2 저는 8,0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진에서는 7,400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하와이까지 도달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JL3 오늘의 소재인 JL3로 넘어가게 되면 사거리가 12,000km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 대륙의 절반 정도가 사정권에 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걸 남중국해로 언급이 된 이유는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소중한 뭐랄까 정보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거를 이 그림을 만든 전문가는 왜 남중국해에서 발사한다고 했을까? 왜냐? 저기는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를 자기 영해로 삼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성과도 있고 없는 섬도 만들고 산호섬도 더 크게 만들고 해서 그래서 상대방 원자력 잠수함에 상대방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에 위협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그들의 전략 잠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전문가들이라면 이 분야에 예측하는 거예요. 중국의 전략 잠수함은 저기 있다라고. 왜냐,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황해를 생각해 보세요. 영해 20km 바깥에는 공해인데 거기서 100km, 200km 더 가면 또 우리나라가 있고 또 일본이 있어요. 쭉 밑으로 대만이 있고 대만과 일본 있는 그 열도가 쭉 있죠. 뭐 중국하고 일본 간의 영토 분쟁도 있고 한데 거기는 다 대부분이 일본 영토예요. 즉 중국 동해의 대부분은 주변국들 그리고 미국의 원자력 공격 잠수함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해를 곧 벗어난다는 것은 전략원잠이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따라붙는 거예요. 자기 항구로 돌아갈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침몰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000km의 사거리를 가진 JL2도 미국 대륙에 가까이 다갔으면 타격 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 공격 원잠 부대를 크게 만들어서 공격 원잠을 여러 대 건설해서 우리 전략 원잠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비용도 효과 면에서 어렵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간단하게 중국은 사거리를 늘리는 방향을 선택했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미사일을 잠수함에 넣었다. 이렇게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말은 미국 하와이에 있는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 입에서 나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이 남중국해가 이 대부분이 이제 중국의 영해로 만약 취급이 간주가 된다면 하이난 섬이 있죠. 큰 섬도 몇 개 있어요. 제도도 있고. 예. 자, 그럼 영해가 넓어져서 단지 20몇 킬로가 아니라 미국의 공격 원잠의 탐지거리 바깥에서 그리고 매복할 곳도 많아요. 자, 전략 원잠이라는 게 하는 일이 뭡니까? 항상 어슬렁거리고 다니거나 매복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명령이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버튼을 누르는 거잖아요. 자, 이제는 여기서 긴 사정거리를 가진 JL3로 그게 가능하게 됐다. 예. 미국과 중국의 전략 균형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맞춰졌다. 예. 미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것이 중국 진급 또는 94형이라는 전략 잠수함인데 이거는 뭘 위해서 디자인된 잠수함인고 하니 JL2 아까 사진에서 보신 거 옛날 거 좀 최신은 JL3죠. 그것을 12발 탑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JL3라는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길어진 만큼 이거보다 JL2보다 체적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직 발사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중국은 탕급이라고 진나라 당나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96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 잠수함을 건조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몇 년 있으면 나올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이 먼저 개발됐지만 그걸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 준비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이 있다가 아마 탑재될 것이다. 배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이 초조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치를 빨리 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느냐. 진급에 지금 보시는 이 잠수함 여기에 VLS를 개수를 했대요. 즉 잠수함을 개조를 해서 넣은 거예요. JL3를 빨리 배치하고 싶어서. 그게 이번에 기사를 탄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원래 개발하고 지금 건조 중인 것은 96형 이겁니다. 타입 96 탕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앞에 보신 진급 잠수함보다는 훨씬 대형인 것 같아요. 예. 일단 미사일 자체가 대형인데 앞에는 수직 발사관이 12개, 이건 2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24개가 들어가고 각 미사일의 탄두에는 다중 돌입체가 5개에서 7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그래서 24시간이라는 타임 윈도우 안에 지금 두 사안이 같이 발생했어요.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전역을 타격하고자 했더니 15,000km 플러스가 나왔고 중국의 지금 JL3는 12,000km다. 예.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중국도 남중국해가 아니라 안전이 확보돼서 황해 정도에 와서 발해만 정도 우리 해역 정도에 들어와서 우리 해역 근처의 공해상에서 발사를 한다면은 뭐 미국 전역에 가까운 지역들을 타격할 수 있게 되겠죠. 미국과 좀 더 가까워지는 거니까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예. 자, 이런 두 가지의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것 하나만 해도 좀 장난이 아닌 일인데 북한까지 그 영향을 동시에 보여줬고 그게 한날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충격이죠. 두 나라 다 그런 영향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틀어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 오던 것이었는데 그게 현실화된가 하고 우리가 틀어막고 있다는 큰 차이거든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게 한날 한시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엄청난 사안인 것이죠. 이게.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미국은 움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포심으로. 그죠? 한날 미국 본토를 핵 공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가 두 가지가 등장한 셈이니까. 예. 그것도 둘 다 미국과의 어떤 적대감이라는 면에서는 서로 경쟁할 정도인 두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기존의 러시아 전력까지 감안하면 미국이 받는 부담은 현격하게 높아질 거예요. 안에 하나 저 세 나라가 단단하게 결합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제일 무시무시한 생각이죠.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결론을 정해놓고 드리는 말씀 당연히 아닌 것이죠. 생각을 풀어나갈 뿐이에요. 네. 그리고 화성 17호의 발사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에도 잡히고 우리 레이더에도 잡히고 뭐 한국에 있는 미군의 레이더에도 잡히고 일본의 레이더에도 잡히고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어요. 뭐 중국도 알았고 러시아도 다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중국의 JL3의 배치는 이거는 첩보전의 능력이에요. 누군가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죠? 예. 그렇다고 중국이 과시하고 싶어서 중국이 슬쩍 흘린 것 같지도 않아요. 미국의 해군 4성 장군이 공개적으로 주요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이 사실을 밖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의 정치 외교적인 목적 때문에 알리고 싶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게 아니면 뭐냐? 이 북한의 화성 17호와 중국의 JL3가 결합된 형태로 상승 효과를 내면서 그 공포의 효과가 전략 균형이 무너진다는 그 공포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 미국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 이 팩트를 가지고 저는 제 생각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미국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 이런 의도는 뭐냐? 충격요법이다. 즉 미국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알렸다. 어차피 두 가지는 팩트예요. 군사적인. 그죠? 언젠가 알려질 일이에요. 근데 이때 모아서 같이 땅 했다는 거예요. 서로 상승 효과가 나게. 이것은 미국 내부의 여론 형성, 거기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 부분을 한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어떤 결론을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두 개를 터뜨렸다. 이런 생각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뭐냐?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좀 전에 화성 17호와 JL3 미국에 대해서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갑자기 많아진 거죠. 그럼 핵탄두로 계산을 해보세요. 그 핵탄두가 몇 개가 늘어나는 건지. 엄청난 거예요. 예. 자, 북한 미사일 실험했을 때도 뭐 하와이나 미국 동해안에서 비행이 금지되고 일반 민간 항공기에 사이렌이 울리고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미국이 원했다. 그럼 거짓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정해진 사실을 확인된 사실을 그들이 정치 외교적으로 필요할 때 터뜨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자, 이게 따지고 보면 제 3자인 제 입장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악몽이에요. 삼위일체가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중국, 러시아가 견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국은 이미 이제 얼마 전부터 지상 발사 미사일들은 탄도탄들은 개발하지도 않아요. ICBM은. 예, SLBM이 그만큼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SLBM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개발했죠. 거기다가 이제는 중국이 거의 러시아와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큼의 위협 정도가 된 거예요. 미국한테는. 거기다가 북한도 올라탄 거잖아요. 자,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의 발전이거든요. 이 두 가지 사안을 미국이 보도함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 미국의 핵심 정책 결정자들의 시각에는 이렇게 보일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갑자기 위험이 3배가 된 거죠. 3배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승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3배 이상일 거예요, 사실은. 어떤 상승 효과냐? 이 셋이 다 현재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다는 거죠. 예.
미국이 셋을 하나씩 떼서 상대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지난 수십 년간의 결과가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중국과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도수가 올라가 있죠. 북한과의 종전 협상도 깨져서 화성 17호까지 발사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잖아요. 이 셋이 자석처럼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미국이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그 공포심이죠. 그걸 느끼게 해준 거예요. 이번에 보도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생각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예. 미국이 왜 그랬을까? 미국의 이 결정을 한 것은 아무래도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이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미래의 위협으로 생각하는 거, 협상의 여지가 없는 나라가 어딜까?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의 러시아와 북한이 올라타면 안 돼요. 그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종전 협상이라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동시에 혜택을 보는 거고 미국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왜냐?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 그 뒤에 미국이 있어요. 그죠? 중국과 미국은 현재로서는 섞일 수 없는 상태예요. 왜냐? 패권 전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면 미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러시아와 북한은 종전협상이라는 패키지, 유라시아 대륙의 개발이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미국이 발을 많이 담그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유럽의 우방국들이, 나토 동맹국들이 이걸 원해요. 그래서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 간의 종전협상은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 사진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하고 바이든은 전혀 다른 지도자 스타일이고 당도 다르지만 종전협상 것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국 것을 터트림으로 해서 중국의 위협이 부상되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를 견딜 수 없다. 미국은. 타겟책이 뭐냐? 가장 협상에 가까운 나라가 어디냐? 북한이에요. 동시에 러시아기도 하고. 어차피 지금 유럽의 전장에서는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확전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서.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 민간인 사상자 2명이 난 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것이라고 확실히 박아버렸잖아요. 확진의 여지를 차단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매파, 비둘기파. 트럼프 때도 있었던 내용이죠. 자, 거기서 비둘기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데 아주 유효한 정보다.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종전 협상에 관여된 협상력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당연히 지금 오늘의 블룸버그의 보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의 정권에는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자, 이런 것이 뭐 옳다 그러다는 뭐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인 것이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추이를 되짚어 볼 수 있게 되면은 지금의 내용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확인이 되겠죠. 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